부자가 되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라더라, 뭐 로봇이 유행이라더라,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다더라,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약간 정찰병을 보내본다거나 조금씩 이제 투자를 소액으로 해봐서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이고, 비관적이고 폭락주의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뭐 2, 3년 정도 했다가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망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에 버텨내서 온 때가 올 때까지 뭐 5, 6년, 7, 8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때까지 한 거죠. 내가 가장 잘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직장에 올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 가장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가장 안 됐을 때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가장 잘 됐을 때를 현명하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이자 방송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세상학개론이라는 이제 작은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왜 부자가 되기 힘든 걸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제 시간과 젊음이라는 자산을 돈과 뭐 명예, 뭐 커리어 이런 걸로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직장인분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직장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내 시간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정해진 만큼의 시간을 팔아서 정해진 만큼의 이제 돈을 이제 얻는 게 이제 직장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하방이 좀 막혀있는 이제 구조이지만, 반대로 이제 상방이 좀 막혀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좀 직장에서 잘해도 좀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내 시간이라는 자산,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산을 구조적으로 상방이 막혀있는 직장에 전부 투자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로또를 이제 사지 않았는데 로또가 왜 안 되지? 라고 걱정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 시간을 어떻게 잘 투자할지, 좀 시간의 벤처 투자를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만 내 모든 걸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방이 열려있는, 좀 리스크가 있고 하방이 좀 있더라도 상방이 열려있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나 사업 같은 거를 조금씩 공부해보고 좀 트라이 해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것 말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으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저축하고 적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돈을 모으는 행위라는 거는 결국에 현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도 저는 자산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투자 안 하고 있어, 나는 적금만 하고 나는 저축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투자를 이제 현금이라는 자산에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볼 게, 내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으면 내 전 재산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에 투자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화폐에만 투자한다는 거는 그래서 뭐 가치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치가 확정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성장률이 높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물가 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자산에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는 저 덧셈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덧셈만 해서는 결국에 부자가 될 수 없고, 처음에는 이제 뭐 1 더하기 1 해서 뭐 금방 10까지 갈 수 있지만, 나중에 1000까지 가게 되면 1씩 더해서는 진짜 뭐 10만 100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덧셈만 하는 게 아니라 곱셈을 하는 삶으로 넘어가야만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인으로 사는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만 뽑아본다면은 사실 저는 첫 번째가 행동력인 것 같아요. 일단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이제 돈을 벌면은, 만약 로또가 되거나 투자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한 2, 30억을 벌면은 뭐 하고 싶으시냐 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99%의 답변은 그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좀 지금은 좀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다 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 그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불러오기도 하고 더 큰 성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거를 좀 핑계 대고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자리 잡으면 하겠지 라고 좀 미래의 나에게 좀 넘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당장 하는 분들이 좀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큰 상방을 얻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리스크 감수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하이 리스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감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하이 리스크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막 인생을 다 던지지 않고 뭐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행동을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안테나를 좀 넓게 퍼뜨렸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은 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일하는 거나 뭐 취미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요즘 뭐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라더라, 뭐 로봇이 유행이라더라, 뭐 이런 정치 쪽에서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다더라, 이런 거를 다 이제 관심을 갖고 미리 약간 정찰병을 보내본다거나 조금씩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완전 소액으로 해봐서 내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이고, 그런 안테나를 좀 넓게 퍼뜨려 두는 게 사실 이런 시장에서 결국 기회를 잡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장의 흐름, 움직임, 그런 기회들을 좀 포착할 수 있는 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결국에 좀 비관적이고 결국에 막 폭락주의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가고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사업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뭐 2, 3년 정도 했다가 이제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망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에 그걸 버텨내서 운때가 올 때까지 뭐 5, 6년, 7, 8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때까지 사실 한 거죠. 그런 분들이 결국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좀 부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로 사는 것도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나 운이 좋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그릇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을 벗어나는 것들은 좀 선 대신 좀 악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쩌면은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은 내 그릇이 그 상황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내가 그 소비나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첫 해에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3개월, 6개월 동안 그 돈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냥 아예 돈을 안 번 것처럼 살면서 좀 내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스하고 좀 거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부자가 되는 거랑 나이랑은 전혀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좀 애가 생기고 그래서 부양을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 혼자 결혼을 안 했을 때 혼자 리스크를 지는 것과 내가 선택을 한 거를 내 가족들이 함께 리스크를 지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제 리스크보다도 좀 더 내가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실제로 나이가 적어야 더 많이 성공한다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그래도 가족이 많은 만큼 더 많이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좀 리스크 관리도 잘 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도전했을 때 성공률 자체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뭐 아직 제가 40대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직 저도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상방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 직장에 올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 그리고 가장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여기서 가장 안 됐을 때를 어느 정도 조금씩 관리하면서 포기하면서 가장 잘 됐을 때를 좀 늘려나가는, 좀 현명하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대3 정도
정도 아니면 8대 2 정도로 한 2, 3 정도의 노력이나 시간과 이런 돈을 좀 완전히 상방이 큰 그런 모험적인 거에 좀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모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 경험이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좀 플러스인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나 투자도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복귀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래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했을 때 내가 10판, 100판을 하더라도 사실 똑같이 전 게임과 발전하는 거 없이 똑같이 게임을 하면은 저는 뭔가 그걸 랭크를 올리거나 실력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뭐 프로들이 하듯이 전 게임을 리플레이를 돌려보거나 이제 복귀를 하면서 내가 이 타이밍에 상대방은 이걸 했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복귀를 계속 해야만 저는 결국 빠르게 한 10게임만 해도 실력을 늘릴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연습만이 저는 완벽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 반복은 연습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안 잃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하방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방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새거나 잃어버리는 돈이 많으면은 좀 굉장히 좀 결국에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가 된 상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걸 절대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좀 하방을 좀 안전하게 막는 게, 상방이 높은 구조를 짜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5천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코인 외에 어떤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5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저는 사실 투자보다는 저의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그러니까 몇 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투자보다는 노동소득 일을 하면서 버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투입해서 의사결정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래도 5천만 원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익일 텐데, 내가 그거를 내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내 연봉을 올리거나 내 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리면은 그게 사실 더 빠른 것 같고, 제 주변에 이제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데도 결국에 살아나서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이제 펀드 M&A 쪽에 이제 종사를 하시고 본인의 노동소득의 가치가 워낙 커서 뭐 1년에 뭐 2, 3억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패를 해도 그거를 금방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리스키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2번의 실패를 반복하고서도 결국에 성공을 하셔서 좀 지금의 좀 자산을 이루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시 그래서 말했듯이 회귀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고 어떤 능력이 시장에서 중요하고 먹힐까 가장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래서 뭐 2, 3억, 5억 이상은 나에게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저는 제 자산 가치의 성장이 저라는 사람의 가치의 성장을 뭐 자동적으로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파이어를 하고 직장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그런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경력이 좀 단절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가치를 지금도 더 올리려고 하는 좀 편이긴 하지만, 직장인으로서는 그 시간을 오로지 나에게 투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 시간의 절반을 투자 뭐 하더라도 나머지를 이제 제 일이나 투자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적었을 때, 직장인처럼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직장에 투입해서 하루에 진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본인에게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그 투자에 투자하는 거랑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랑 처음에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결국에 투자 의사결정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사실 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리어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잘 할 것이고, 내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남들의 심리를 잘 읽고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사실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효율이 더 나아지는 시기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그 의사결정 하나로 월급 정도가 이제 움직일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에 의사결정을 많이 쏟는 게 직장보다는 더 나을 수 있고, 근데 투자하는 분야에 따라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페이스가 길고 한 달에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 길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 없이 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 2, 30억은 있어야 이제 일을 아예 그냥 빵프로로 놓고서도 좀 투자에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수 작가님은 돈 걱정을 아예 안 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돈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돈 걱정은 계속 뭐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00억이 있어도 돈 걱정을 할 것 같고 3천억이 있어도 사실 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3천억이 있으면은 뭐 좀만 더 있으면은 내가 뭘 대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돈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돈 걱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 의사결정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많아지면은 돈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좀 잘못된 기대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좀 돈을 무작정 이제 노리게 되는데, 어차피 돈 걱정은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의 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내 돈을 대하는 자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이고 지금도 그 행복이 유지되고 계신가요? 사실 투자자로서 행복하다는 감정은 되게 전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희에 빠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행복에 겨워 있거나 공포에 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좀 잘못된 투자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장 행복했을 때는 한 달 만에 뭐 7억 벌고 막 해가지고 몇십억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지만, 반대로 가장 좀 위험하다고 스스로 좀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환희에 차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대로 또 돈을 바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도 사실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해요. 저는 뭔가 좀 큰 행복 아니면 큰 절망 이런 것보다는 되게 좀 적당한 행복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성향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옛날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성격이 잡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 돈을 벌어도 크게 이제 좋아하지 않고 좀 돈을 잃어도 크게 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진짜 행복도 수준이 있잖아요. 엄청난 큰 행복, 말도 안 되는 큰 순간적인 그런 행복이냐, 아니면은 적당한 정도의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행복이냐, 그게 굉장히 다를 텐데, 전 그 큰 행복을 노린다기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행복을 좀 그냥 기복 없이 쭉 유지하는 삶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삶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피식으로 이제 파이어를 아마 원할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좀 안정적으로 뭐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은 직장인이라는 삶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에서의 도피일 수도 있고, 뭐 현재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삶에서의 도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목표가 그 목표 때문에 하는 분도 있지만 과정 때문에 하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파이어족을 내가 목표하는 내 삶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파이어족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랑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근데 분명히 성장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좋아서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파이어족이 진짜 돼버렸을 때 나는 사실 파이어족이란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그 삶 과정 자체가 좋아서, 그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나 자체가 좋아서 행복했던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을 때 굉장히 공허하고 오히려 좀 불행하고 좀 그때만큼의 행복이 안 나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게 좋은 질문을 주셨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왜 파이어족을 노리고 있지? 내가 진짜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노리는 건가?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과정에서 즐기고 있는 거랑 반대로 돈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좀 그런 경계를 좀 가지면서 좀 생각해보면은 좀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찾으면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은 저는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못 찾는다? 그럼 파이어족이 됐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과정에서 내가 행복을 얻었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상실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파워족을 꿈꾸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행복해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파이어족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서 내 지금 잠 줄이고 일을 막 두세 개씩 하고 내 행복을 엄청 포기하면서 하는, 근데 그거의 전제는 돈만 생기면은 행복이 돌아올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건데, 사실 돈이 행복의 완전한 답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 진짜 얻었을 때 얻을 이제 실망, 혹시 얻지 않았을 때 그럼 계속 그분들은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 거라는 예상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이라는 곳에 행복의 끝이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고 사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워낙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의 제 유튜브에서도 모집을 했지만 그런 젊은데 좀 빠르게 자산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한 40명이 되고 그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100명이 넘는 이제 분들의 면접도 보고 이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이제 벌어서 한 분들도 있고 부모님한테 받으신 분들도 있고 사업에 성공해서 나중에 늦은 나이에 된 분들도 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그 비율이 있듯이 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뭐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비율이 있고 행복하지만 이제 불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행복이 아니라 좀 행복에 좀 결핍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 이게 돈의 결핍 때문인가? 라고 느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좀 부자인데 불행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보다 더 부자신데 아니면은 나보다 돈 많은데 왜 불행하시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준거 집단은 그래서 그분이 300억이 있지만 그분은 3천억과 3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00억 가진 자신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라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좀 불행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준거 집단은 돈에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준거 집단도 결국에 뭐 100억 몇천억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제 주변에서 돈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돈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다른 분야들,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고 한 5가지 목표, 6가지 목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을 꾸리고 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또 하나의 굉장히 돈만큼의 중요한 또 축이고 사회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좀 이런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전하는 거, 좀 영향력이나 그런 미디어로서의 그런 뭐 목표 같은 것도 있고, 뭐 돈도 당연히 뭐 돈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좀 할 수 있고, 뭐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제 이름을 단 장학금으로 이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만 뭔가 하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5개도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산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된 후 일상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과 뭐 중간과 지금이 또 다른데 처음에는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알람을 이제 끄고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알람을 안 켜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좀 알아서 좀 먹게 되고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었던 돈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못했다고 꼭 나한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돈만큼 가치는 아니네, 별로 나랑 안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나중에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는 택시 좀 타고 다니는 거. 저는 사실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차도 사고, 차도 처음에 2대나 계약해가지고 2대 사고 많이 운전하고 다닐 줄 알았는데 운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면허를 딴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운전을 안 해서 그냥 버스 지하철만 타고 다녔었는데 돈이 생기고 나서 이제 운전을 좀 이제 해보니까 아 이거 나랑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제 차도 하나를 이제 취소했고 그 하나 갖고도 한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8,000km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그 8,000km도 4,000km는 그 아는 동생이 차가 반팔해서 그냥 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한두 달 만에 이제 탄 거고 차를 진짜 안 타다 보니까 그냥 내 편한 이동수단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늦었을 때 빨리 가는 게 버스 지하철이면 버스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버스는 안 타는 거죠. 지하철을 많이 타고 보통은 택시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 기상도 원래는 뭐 알람 없이 뭐 늦게도 일어나고 했다면은 요즘은 그냥 오히려 7시, 6시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기도 하고 좀 시간을 또 쪼개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 때보다 일은 한 3-4배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반대로 좀 일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어떻게 노는 걸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거는 워크랑 라이프가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크가 곧 라이프이자 굉장히 좀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간관계는 책에도 사실 써놓긴 했는데 돈이 인간관계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생긴다, 옛날에는 돈이 생기면은 막 여자들이 다 줄 서고 막 사람들이 막 친해지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뭐 막연한 상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돈에 좀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돈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만나던 친구들도 그대로 다 만나고 있기도 하고 대신 새롭게 하는 뭐 사업가의 삶이나 투자자의 삶을 살면서 얻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알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기존 관계가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연애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관계는 좀 사랑이나 끌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존경할 수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뭐 이런 거에서 좀 뭐 도파민을 얻든 안정을 얻든 어떤 감정을 좀 얻어야 그 관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서도 크게 달라졌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었고, 원래 제 네트워크가 아니다가 그냥 이제 예전에 한번 알았던 그런 분들이 그 연락을 이제 해온 경우는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나와의 인간관계보다 내가 빌려줄 돈을 더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실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제 정답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다른 문제도 돈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치부하거나 좀 핑계를 이제 나도 모르게 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돈이 진짜 많아져 버렸을 때 그런 문제가 이제 돈 때문에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원인을 미리 찾았다면은 돈이 많아지기 전에도 사실 먼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수많은 문제들이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라는 거를 좀 정확히 좀 생각을 해서 돈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좀 해결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 은퇴 전 꼭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조기 은퇴하고서도 사실 이거는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주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100억을 벌었는데 내가 왜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지?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300억이 생기면 괜찮아질라나? 아니면 뭐 1000억이 생기면 괜찮아질라나? 그 돈이 원인이 아닌데 돈이 이미 많아져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자꾸 부정을 하면서 돈의 양이 문제일 거야 라고 이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빨리 생각을 깨버리고 그 통념을 깨고 좀 다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꼭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돈이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잖아요. 돈의 양만 많아진다고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결국 행복해지는 건데, 그거를 사실 찾지 못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상한 데 낭비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돈이 없을 때 사실 대부분의 99%의 답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돈보다는 그 답을 좀 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